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배설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설계 중에서 신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역시 출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을 만한 파트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어떤 게 잘 나오는가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설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신장,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거 아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신장의 기능 중에 여과가 되는 게 있죠, 여과. 여과가 될 때, 여과가 되는 양과 여과력을 이제 분석하거든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고요. 제흡소 분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장에서의 물질교환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좀 아는 게 중요하죠. 근위세뇨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할레고리에 하행지와 상행지라는 게 있습니다. 하행지와 상행지. 이 하행지와 상행지라는 곳에서, 하행지와 상행지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위세뇨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집합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아는 거예요. 아래쪽 혈압 조절에 대한 얘기는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는 편인데 그래도 아셔야겠습니다. 예. 아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3초 조절. 이건 잘 나오죠. 이거 잘 나옵니다. 3초 조절. 이거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장에서는 뭐 버릴 게 별로 없는데 각각의 특징들을 아는데 좀 주안점 두시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콩팥, 신장. 우리 몸에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잘 아시죠? 콩팥 두 개가 있죠? 그 두 개가 있는데 콩팥이 하는 역할이 뭐냐? 여러 가지야 합니다. 여러분, 질소 노폐물의 제거, 산토모리 유지, 혈압 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언급하는 것들이 거의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아래 이제 그림 보시면요, 좀 그림이 좀 시원치 않네요. 신장이 있을 때 신장의 안쪽은 수질이라고 부르고 바깥쪽은 피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신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가면 걸러져 가지고 이렇게 신정맥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때 신장 안에서 이러한 혈액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네프론이죠. 네프론. 신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단인 네프론이 신장의 수질 안쪽까지 들어가 있어요. 잠깐 이제 그 다음 그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신장인데 이 그림이 좀 더 예쁘죠, 여러분? 신동맥으로 이렇게 혈관이 들어가고요. 신정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들어간 이 신동맥은 이렇게 돌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네프론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죠. 신단이 네프론. 걸러지고 나오면 다시 혈관이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정맥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네프론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은 이제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보다는 여러분, 이 그림도 예쁘니까 제가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아까 네프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네프론이에요. 이게 네프론입니다. 네프론. 네프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네프론이라고 하는 게 신장에 들어있어요. 100만 개. 하나의 신장에 100만 개. 그럼 양쪽 신장에는 200만 개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혈액이 들어가면 걸르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걸르는 장치에 모세혈관이 있기 때문에 실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름을 사구체라고 했습니다.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자, 이 사구체라고 하는 것은 모세혈관이 있는 건데 이거는 여과만 일어납니다. 여과. 즉 혈액 안에 있는 성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혈장 성분이라는 것들이 여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는 관을 이거 세뇨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세뇨관을 이제 구분할 때 근위세뇨관과 헬레고리와 원위세뇨관으로 구분했어요.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 먼 곳에 위치했다, 헬레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그 세뇨관들이 합쳐져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집합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집합관. 자, 그러면 이 세뇨관과 집합관 옆을 흐르는 것이 바로 이 혈관인데 이 혈관들은 이제서야 모세혈관이 나오고요. 정맥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합니까? 이 부분에서 물질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부분에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럼 근위세뇨관에서 혈관과 물질 교환할 수 있고요. 헬레고리에 아래로 내려가니까 하행지,
헬레고리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상행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데 헬레고리의 하행지에서 물질 교환하는 것도 있고요. 헬레고리의 상행지에서 물질 교환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역시 원인 생활 물질 교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관도 물질 교환하죠. 그걸 통해서 오줌 쪽으로요. 방광 오줌 쪽으로요. 소변을 내보내는 거예요. 안 좋은 물질들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줌 성분들로.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은 다 다시 받아들여서 혈관으로 다시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이해 가십니까? 우리 몸의 신장에 신단이라고 하는 네프론이 있고요. 그 네프론에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한 번 봐서는 여러분 기억 잘 안 날 겁니다. 그림 보시면서 이름들을 이렇게 대입해서 외우셔야 돼요. 잠깐 여기 다시 가볼게요. 자, 이쪽에는 사고체가 있었고요. 사고체는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과만 일어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혈압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즉 동맥 사이에 있습니다. 둘 다 동맥이에요. 모세혈관 양쪽에 있는 게 둘 다 동맥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동맥을 수입, 나가는 것을 수출이라고 했죠. 수입 세동맥과 수출 세동맥 사이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요. 그럼 모세혈관인데 혈압이 높으면은 액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모세혈관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이 모세혈관은 우리가 순환계에서 얘기했었던 그 모세혈관 같습니다. 물질 교환하죠. 자, 그래서 세뇨관을 통해 가지고 내보낼 물질들도 있고요. 세뇨관 안에 물질 중에서 받아들일 물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나갈 때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고 소변으로 나가고요. 필요한 것 다시 혈관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흡수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자, 이걸 조금 더 단순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한 걸 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이걸 먼저 볼게요. 자, 이거 네프론 되게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네프론의 나머지 부위라고 지금 표현되었습니다. 그렇죠? 네프론의 나머지 부위, 이게 뭐예요? 네. 세뇨관들이 모이는 관은 뭡니까? 집합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복잡했던 그림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게 단순화시켰죠. 그럼 세뇨관과 집합관을 지나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오줌이 되죠, 이거는. 오줌. 소변이죠?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혈관이 있죠. 자, 수입 세동맥과 수출 세동맥 사이에 이 사고체가 있습니다. 그럼 사고체의 성분 중에 일부가 여과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혈장이라고 하는 것을 100% 잡았을 때 그 중에 20%가 여과가 됩니다. 80%는 여과가 안 됐고요. 그럼 20%는 일로 흘러가고요. 80%는 이쪽으로 흘러가요. 그런 가운데 물질들이 교환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은 혈관으로 다시 들어가고요.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은 더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서로 간에 쌍방 간에 물질 교환할 수 있어요. 네? 혈장 성분을 20% 내보내야 그래야 이제 쌍방 간에 물질 교환할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포도당이라고 하는 성분은 내 몸에 필요한 성분이에요. 여과가 됐지만 재흡수합니다. 갖고 들어오겠죠. 페니실린, 항생제 필요합니까? 내 몸은 필요 없죠, 여러분. 내 몸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페니실린은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 약을 먹어서 여러분이 주입한 거지 내 몸에 알아서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장 성분 중에 20%, 페니실린 20%가 이쪽으로 나오고요. 페니실린 80%는 위에 있는데 페니실린은 내 몸에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비라고 부릅니다. 재흡수와 분비, 그 중에 분비. 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물, 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장 성분 중에 20% 나갔습니다. 혈장 성분 중에 물, 그 중에 20% 나간 거죠. 80% 위에 있고요. 물은 필요하죠. 대부분 재흡수합니다. 하지만 물은 일정 부분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죠. 1% 정도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신장의 네프론에서 지나갈 때 크게 세 단계가 일어나죠. 첫 번째는 여과라는 일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고요.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설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여과와 재흡수, 분비, 배설 이렇게 나눠지게 되지. 여과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사고체. 사고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는 보호먼 주머니. 그래서 사고체와 보호먼 주머니 여과가 일어납니다. 재흡수와 분비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세뇨관과 집합관. 세뇨관을 구분하면 원인 세뇨관과
헬레고리의 하행지와 헬레고리 상행지와 원의 세뇨관이죠. 그리고 집합관입니다. 그래서 세뇨관 부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물어보는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배설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게 배설계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과가 될 때 누가 여과가 될까? 어떤 힘으로? 이런 얘기들 해드릴 거예요. 제흡수가 분비가 될 때 어디에서는 무엇을 제흡수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분비하는가, 그 차이점들을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배설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신장에서 질소 노폐물의 제거가 일어납니다. 신장에선 질소 노폐물의 제거가 일어납니다. 이 질소 노폐물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요거 아는 건데요. 첫 번째 단백질, 두 번째 핵산입니다. 우리 몸의 3대 영양소는 당연히 단백질이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3대 영양소죠. 단백질이 3대 영양소 중에 하나니까 단백질만 지금 적혀 있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여기 질소가 있는데 핵산도 저 질소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사 과정을 통해서 이 암모니아가 되고요. 포유류의 경우에는 간에서 요소 회로를 통해서 요소로 만듭니다. 그럼 요소라고 하는 것은 독성이 낮은 물질이긴 하지만 이거 필요 없는 물질이니까 밖으로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소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장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질소 노폐물만 버리는 건 아니죠. 아까 보셨던 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도 체내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과부터 얘기할게요. 자, 여과라고 하는 현상은 사구체로부터 보음원 주머니 방향 쪽으로,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보음원 주머니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그걸 여과라고 부릅니다. 자, 여과가 일어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과되는 물질, 하나는 여과되는 물질, 두 번째는 여과되는 힘, 여과력, 세 번째는 여과되는 양, 여과량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 우리는 시험에는 이 두 가지가 잘 나와요. 여과되는 물질과 여과력에 대한 물질이 잘 나옵니다. 그럼 어떤 힘이 있길래 여과가 잘 되느냐? 바로 이거죠. 혈압입니다. 혈압. 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큰 여과력을 제공합니다. 자, 이 위쪽 부분이 여러분 사구체라고 보시고요. 이게 사구체고요. 아래쪽 부분은 보음원 주머니 부분이에요. 자, 혈액에 있는 이 혈압, 저 이거 혈액이라고 먼저 봤는데 혈압이죠, 혈압. 혈압이 워낙 힘이 세요. 보음원 주머니에 정수압도 있겠지만 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세기 때문에 나가는 힘이 센 겁니다. 혈장 삼투압이라는 게 높지만 혈압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과력이라고 하는 것은 혈압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 혈압이 떨어지면 저혈압 환자들은 신장 기능 어떻게 될까요? 저하가 되겠죠. 저혈압 환자들은 신장 기능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고혈압 환자들은요, 신장 기능 너무 좋아지네. 좋은 건 아니에요. 압력이 너무 세면은 이 사구체하고 보음원 주머니 부분이 헐거워지면서 제대로 기능 못하게 돼요. 즉 아무 물질이나 막 다 나가게 되는 거니까 내 체내에 있는 단백질들이 막 빠져나가거나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단백뇨라든 되게 안 좋은 질환이죠. 신부전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과되는 물질이죠. 여과되는 물질. 자, 여과되는 물질은 크기가 작은 것들이에요. 크기가 작은 것들이 여과가 됩니다. 지금 여과되는 물질 적어놨습니다. 물, 포도당, 아미노산, 이온들, 요소, 항생제, 이런 게 여과가 되죠. 만약에 혈압이 너무 높아버리면은요, 그 사구체하고 보음원 주머니 사이에 있는 구멍들이 있어요. 그 체 있죠, 체. 거르는 체. 그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게 헐거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단백질 여과되면 안 되거든요. 단백질은 여과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아시면 좋습니다.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여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아지죠. 단백질이 오줌 속에 섞여 나갑니다. 단백뇨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여과량입니다. 그걸 사구체 여과량 불러요. 여과량이라는 게 많으면 좋은 거예요, 많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적으면 좋은 거예요? 적절한 게 좋은 거죠. 적절한 게 좋은 겁니다. 125 ml/min, 1분당 125 ml 정도가 여과가 되는 거죠.
이거 하루로 바꾸면 얼마나 될까요? 180리터. 네, 하루로 바꾸면 180리터예요. 60분, 24시간 곱해보시면 180리터 나오거든요. 그럼 180리터 그대로 오줌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하루에 180리터를 쌀 수가 없죠. 내 몸에 있는 180kg도 아닌데 나는 한 방울 더 마셔서 내보내도 안 되잖아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흡수하죠. 그래서 소변 나가는 양은 기껏 해봐야 1리터 정도 하루에. 우리가 1리터 이상의 물을 1.5리터에 가까운 물을 먹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리는 소변의 양이 한 1.2리터가 되니까 1.5리터 정도는 먹어줘야 뭐 땀이라든지 우리가 증발, 제가 또 이렇게 강의하면서 계속 목이 마르거든요. 제가 물을 먹잖아요. 그런 양을 다 보충할 수 있는 거죠. 사고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혈압이 높으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신장이 많이 망가져 있죠. 여과율이 높아지니까 뭔가 많이 나가잖아요. 저혈압 환자들 오히려 여과가 잘 안 되죠. 그때는 오히려 또 신장 쪽에 일을 잘 못하니까 내 체내에 독성이 쌓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혈압 조절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혈압이 상당히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신장에서는 사실은 혈압 조절이라는 것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여과되는 물질, 크기가 작다는 것이에요. 여과력, 혈압에 좌우된다는 것, 여과량, 사고체 여과율이에요. 적절한 게 좋죠. 너무 올라가도 좋지 않고 낮아도 좋지 않습니다. 혈압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재흡수와 분비입니다. 자, 재흡수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세뇨관으로부터 또는 집합관으로부터 모세혈관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게 재흡수예요. 자, 분비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모세혈관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세뇨관 쪽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분비입니다. 여기 뭐 재흡수율과 재흡수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산하는 건 잘 나오진 않으니까요. 재흡수는 양을 계산했다 생각하시고 분비랑 계산했다 생각합시다. 자, 이런 거 어떻게 이제 계산할까요? 여과가 되는 물질의 양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최종적으로 배설이 되는 양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물질이요. 자, 포도당은 여과가 되지만 대부분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배설은 잘 안 되죠. 그럼 포도당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포도당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포도당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은 재흡수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포도당이 재흡수된지 어떻게 하냐면 여과량과 배설량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과가 되는 양 대비 배설량이 더 적으면 재흡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분비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분비. 여과가 되는 양보다도 오히려 배설되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분비된다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냐면 크레아틴이 있습니다.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잘 되거든요. 크레아틴은 분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물질이 재흡수되냐 분비되냐 아는 것은 비교하는 겁니다. 여과량과 배설량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해서 아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계산한 거 안 나오니까요. 자, 이번에 산토물 유지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 말고요. 제가 다른 거 알려드릴게요. 산토물 유지하는 거 다른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좀 필기를 할까요? 자, 우리가 재흡수와 분비 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재흡수와 분비를 본다고 그랬죠. 재흡수와 분비를 본다고 했습니다. 자, 이 재흡수와 분비를 볼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여러분 근위세뇨관이에요. 근위세뇨관. 이 근위세뇨관이 주로 재흡수합니다. 주로 재흡수합니다. 그럼 누구를 재흡수하는가, 여러분? 포도당과 아미노산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재흡수하는 곳이다. 주로 재흡수하는 것은 근위세뇨관. 자, 두 번째 헬레골이죠. 헬레골은 순차적으로 거칩니다. 첫 번째 거치는 것은 하행지고요. 두 번째 거치는 것은 상행지고요. 그럼 헬레골이의 하행지에서 우리가 흡수하는 것은 뭐냐면 물입니다. 물을 재흡수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근위세뇨관에서는 물이 재흡수되지 않는가? 재흡수가 돼요. 근위세뇨관 돼요. 근데 이 포도당과 아미노산 흡수하면서 물이 같이 흡수되는 건 형태예요. 그런데 하행지는 물만, 자, 물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만 재흡수하거든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반면에 상행지는요. 염, NaCl, 소금 있죠? 요것만 제흡수예요. 알겠죠? 상행지는 염만 제흡수합니다. 요거 바꿔서 출제를 잘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원이 세뇨관이죠. 자, 원이 세뇨관이라고 하는 것은 Na 플러스 이온의 제흡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K 플러스 이온은 분비합니다. 자, Na 플러스의 제흡수가 이게 더 우세합니다. 이게 우세합니다. 그럼 제흡수가 우세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도 같이 들어옵니다. 물도요. 물의 제흡수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온이 어느 쪽으로 많이 이동하냐에 따라서 물이 이동할 수가 있을 텐데 Na 플러스 제흡수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물의 제흡수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집합관이죠. 자, 집합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제흡수가 일어납니다. 자, 이 물의 제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자, 호르몬 이름 바소프레신이죠. 또는 ADH죠. 자, 우리 여러분 원이세뇨관의 Na 플러스 이온과 K 플러스 제흡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있죠. 이름 알도스테론이죠. 자, 호르몬 요 두 가지는 좀 기억해 주십시다. 자, 이해하세요? 자, 이렇게. 자, 그다음 집합관 하나가 더 있죠. 요소의 제흡수합니다. 요소는 내 몸에 필요 없는 건데 수질 안쪽의 염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소의 제흡수라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간혹 물어보기도 하니까 이걸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적으시고 외우십시다. 여거가 된 다음 제흡수되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 누가 제흡수되느냐 이걸 잘 물어봐요.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제흡수는 근위세뇨관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레고리아와 원이세뇨관과 집합관에서 각각 제흡수하는 또는 분비하는 물질이 다르고 그것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암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외워놓으십시오. 출제에 너무 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안 외울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역류증폭계라고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어느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역류증폭계라는 용어는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신장에서 나오는 용어니까 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역류증폭계라고 하는 것은 세뇨관과 혈류의 흐름이 반대로 흘러요. 그래서 역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물의 제흡수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붙인 표현입니다. 역류증폭계. 자, 항인 호르몬 이거 누구라고요? ADH, 바소프레신 어디에 작용한다고요? 네, 집합관 작용하죠. 자,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어 가지고요. 뇌하수체 후엽 분비되어서 집합관에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시상 하부에서 생성.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죠, 여러분. 자, 하는 역할은요. 물통로를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물의 흡수 잘 일어나게 하죠. 자,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삼투물이 올라갔을 때 그때 항인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게 되어 있죠. 또는 이제 혈압의 감소가 일어났을 때에도 항인 호르몬의 과다 분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인 호르몬에 대한 역할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혈압 조절. 자, 왜 혈압을 조절해야 되는가? 사고체 여과율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체가 너무 높아도 좋지 않고 너무 낮아도 좋지 않죠. 사고체 너무 높게 되면은 내 몸에 있는 액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요. 사고체 너무 낮게 되면은 신장의 기능이 사실상 돌아가지 않는 거고요.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돼요. 특히 혈압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보충이 들어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보충이 들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 필요 없는 얘기고요. 다음 얘기를 보시면 여기에 출혈했을 때 일어나는 기작이 있거든요. 출혈했을 때 일어나는 기작. 이게 이제 RAA 시스템이거든요. 레닌과 안지오텐신과 알도스테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레닌과 안지오텐신 2번, 요거 안지오텐신 2번이라는 것과 요거 알도스테론, 요거 앞글자 딴 거예요. RAAS, S는 요거 시스템, RAAS계 이렇게 합니다. RAA 계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RAAS
S 시스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혈압 출혈이 일어났다. 그럼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내 몸에서 액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혈류량이 주는 거니까 당연히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럼 사고체결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벼사고체기구라는 것에서 레닌이 나옵니다. 레닌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혈압이 떨어지면 레닌이 분비됩니다. 혈중에 레닌 농도가 올라가요. 그럼 레닌은 혈액에 있는 안지오텐신5겐을 안지오텐신 1로 바꾸는데 에이스라는 효소가 안지오텐신 1을 안지오텐신 2번으로 바꿉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안지오텐신 2번이에요. 자, 혈압이 떨어지면 안지오텐신 2번이라는 게 혈액에서 활성화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안지오텐신 2번이라고 하는 애가 부신피질로 가서요. 알도스테론을 나오게 한다든지 자, 또는 뇌하수체 후엽으로 가서 항인유롬을 나오게 합니다. 안지오텐신 2번이 하는 역할이 이게 두 가지. 거기에 소돔의 수축도 있는데 이거는 잘 나오진 않으니까. 자, 그럼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게 되면은 Na 플러스 이온의 재흡수를 통해서 물을 흡수시키니까 혈류량이 증가하고요. 항인유롬을 작동시키게 되면 물을 재흡수하니까 혈류량이 증가하고요. 자, 그 다음 소돔맥을 전부 다 수축시키게 되면 말초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압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온다. 즉 혈압이 떨어졌던 게 올라간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특징.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즉 신장이 혈압 조절할 수가 있다. 혈압 조절할 때 작동하는 시스템 RAAS. 레닌의 분비량이 증가한다. 안지오텐신 2가 많아진다. 알도스테론이 분비된다. 항인유롬이 나온다. 소돔맥의 수축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한 거죠. 떨어져 있는 걸 올리는 역할. 자, 이러한 알도스테론과 기랑 관계에 있는 애가 있습니다. 이러한 알도스테론과 기랑 관계에 있는 애가 있습니다. 이 둘은 길항 관계입니다. 자, 누구냐면 신방성 나트륨 방출인자예요. 얘들은 혈압이 올라갔을 때 나오는 애예요. 우심방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신방, 우심방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오면 하는 역할은요. 신장의 원위세조관에서 Na 플러스 이온을 분비시켜요. 반대로. 재흡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이 빨려 나가죠. 몸 밖으로요. 그래서 얘는 기랑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애입니다. 이것 정도는 좀 아시면 좋습니다. 이것까지는 잘 출제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는 아시면 좋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혈압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신장이 혈압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 하나 볼 텐데, 자, 혈압 떨어졌어요. 그럼 뭐가 작동한다고요? 레닌, 안지오텐신 2번. 그럼 이 안지오텐신 2번에 의해서 알도스테론이 분비된다, ADH가 많아진다, 소돔의 수축이 일어난다, 이런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혈압을 이제 올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파트를 간단하게 봤는데, 신장이 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신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질소 노폐물의 제거, 그때 일어나는 여과와 재흡수와 분비, 그 다음 배설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여기에서 뭐 여과가 되는 어떤 특징들, 여과력이라든지 여과되는 물질이라든지 여과되는 양이라든지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재흡수와 분비, 각각 세뇨관별로 관들의 특징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이해해야 된다? 혈압 조절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셔야 된다. 혈압이 떨어졌을 때의 상황으로 기억하셔야죠. 레닌과 안지오텐신 2번과 알도스테론이 증가한다. 이거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역할들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장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리 잘 하시고 배설계도 여러분 꼭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자, 배설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